안녕하세요. 취업을 위한 OA 실무 엑셀. 이번 강의는 실무에서 꼭 필요한 필수 함수에 대해 배우는 시간입니다. 우선 엑셀에서의 수식 작성 기본에 대해 알아보고 수학 삼각함수의 사용법에 대해 학습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은 수식을 작성해 볼 건데요. 엑셀에서 수식은 절대로 빼놓을 수가 없는 부분이죠. 주어진 데이터를 다양한 함수를 이용해서 계산을 해서 통계를 내거나 아니면 분석 데이터의 기초로 사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수식에 사용이 되어지는 연산자를 먼저 간단히 살펴보고 넘어갈 거예요. 여러분들 예제 파일의 시트에 제가 연산자에 대한 내용을 기록을 해 두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일단 가장 많이 사용되는 부분들은 비교 연산자가 될 거예요. 우리가 계산을 하다 보면 어떤 조건에 맞춘 계산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 조건을 비교하는 비교 연산자, 같다, 같지 않다. 크다, 크거나 같다, 작다, 작거나 같다와 같은 이 비교 연산자의 이 사용법, 요 생김새를 잘 봐두세요. 우리 수학 시간에 사용하는 것과 유사하지만 위치나 모양이 좀 다르잖아요. 특히나 이 부등호, 등호의 이 순서가 바뀌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모양을 잘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등호와 등호, 요 두 글자 사이에는 띄어쓰기를 하지 않는다라는 점도 기억을 하셔야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 산술연산자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는 산술연산자 많이 볼 수 있죠. 자, 곱하기와 나누기의 모양새를 잘 보시고요. 자, 거듭제곱을 하는 지수도 사용할 수 있겠고 백분율 퍼센티지를 입력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수식 내에서 수식의 결과값들을 결합해 주거나 아니면 수식의 결과와 문자를 연결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러한 경우에 이런 AND라고 하는 앰퍼센트 연산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수식을 사용하다 보면 엑셀에서는 값을 직접 입력하는 경우보다는 이미 자료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 주어진 자료의 셀을 참조해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 참조되는 그 셀 주소 사이에 이렇게 콜론이나 쉼표가 입력이 될 수 있겠는데요. 콜론의 역할은 연속되어진 범위, 그 다음 쉼표의 역할은 각각 떨어져 구분이 되는 범위라는 점을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건 잠시 뒤에 수식을 직접 쓰면서 한 번 더 확인을 해보도록 하고요. 자, 이러한 연산자를 기초로 해서 우리가 수식을 작성을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썸이라고 하는 시트로 이동을 해서 실제 계산식을 한번 작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엑셀에서의 계산은 지금 이 엑셀의 워크시트 내에 어떠한 셀 위치라도 모두 가능합니다. 즉 엑셀 워크시트는 하나의 그냥 계산기의 집합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원하는 위치 아무 데서나 계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결과를 나타내고자 하는 위치에다가 셀 포인터를 두고 등호를 넣어서 계산을 시작하는 것. 자, 이것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등호를 넣으면 계산을 할 수 있다. 그럼 여기에 우리가 일반 계산기처럼 1 더하기 1이라든지 이런 계산식을 넣을 수 있다는 거고요. 엔터를 쳐주게 되면 결과로서 2라고 하는 값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수식이 입력되어 있는 셀에 겉에 보여지는 현재 모습은 수식의 결과이고요. 자, 이 상단에 보시면 수식 입력줄이라는 곳이 있죠. 이 수식 입력줄에는 현재의 결과를 나타내기 위한 어떤 수식이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산식은 셀 자체에 입력을 하셔도 되고요. 혹은 수식 입력줄에다가 입력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같은 결과가 나올 거고요. 그리고 수식을 수정할 때에는 언제든지 수식 입력줄 혹은 셀을 더블 클릭해서 편집 화면으로 들어간 뒤 변경을 하실 수 있어요. 자, 이렇게 값을 수정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엑셀에서 이렇게 등호를 넣어 계산을 할 수 있다라는 걸 알았는데, 자, 예를 들어 여기에다가 우리가 월별 합계라고 하는 것을 한번 구해 보자고요. 그러면 등호를 넣고, 자, 여기에 있는 값들을 더합니다. 그럼 클릭을 하고 더하기, 클릭하고 더하기, 클릭하고 더하기, 클릭하고 더하기.
또 아래쪽에 있는 셀도 클릭을 해서 자, 위치를 확인해서 더하기를 할 수 있어요. 자,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가 엑셀에서는 값을 내가 매번마다 직접 다 입력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셀들을 클릭해서 참조해서 계산을 한다라는 점이에요. 이미 자료가 입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입력되어 있는 값을 끌어다가 쓴다. 자, 이게 바로 참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셀이 참조가 되어지면 이렇게 수식에는 셀의 주소가 표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위치에 있는 값들을 계산을 하는 거구나 라고 확인할 수 있죠. 자, 수식을 입력을 하다 보면은요, 이렇게 내가 어떤 값을 선택을 해야 하는데 이 수식줄에 가려서 보여지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다른 위치에 셀을 클릭한 다음 원하는 위치로 화살표 키로 이동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아니면 셀 주소를 직접 타이핑해서 입력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대소문자를 구분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좀 약간 번거롭다라고 하게 되면 아예 수식을 수식 입력줄에 입력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수식 입력줄에다가 입력을 하게 되면 자, 클릭을 하고 더하기, 클릭 더하기, 클릭 더하기, 클릭 더하기. 자, 이런 식으로 자, 어떤 셀을 참조하고 있고 수식이 길어지더라도 자, 우리가 화면상에 보여지는 부분에는 크게 방해를 받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작업상의 편의에 따라 셀에다 직접 수식을 쓰시든 수식 입력줄에 쓰시든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자, 입력을 하고 나서 엔터를 눌러주면 결과가 나타나게 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나머지 2월과 3월에 대한 합계도 구해줘야 돼요. 그런데 이 수식을 매번마다 또 다시 입력을 할 거냐? 그럼 굉장히 번거롭겠죠? 그래서 엑셀에서 주어지는 특별한 기능, 바로 자동 채우기를 사용을 할 거예요. 자, 지금 계산되어진 합계값을 자, 이 오른쪽 모서리에 있는 채우기 핸들로 오른쪽으로 끌어보겠습니다. 자, 수식을 자동 채우기 한 경우에는 수식이 복사가 됩니다. 같은 계산식을 사용하는 거예요. 다만 이 수식에 사용되었었던 참조된 셀들, 보통 우리가 인수라고 하는데 이 인수들은 채우기 핸들을 끌어준 방향만큼 동일하게 이동을 하게 돼요. 자, 이게 왜 그런 거냐면 바로 이 참조의 방식 때문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사용한 이 참조의 방식은 모두 상대 참조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채우기 핸들로 오른쪽, 위쪽, 왼쪽, 아래쪽 네 방향 어디로든 끌어줄 수 있는데 그 끌어준 방향으로 따라다니면서 이동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한 칸 끌어주었을 때 자, 셀들이 이렇게 같이 따라왔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상대 참조의 방식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수식은 상대 참조를 사용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 후에 이제 절대 참조에 대해서는 잠시 뒤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근데 지금 우리가 계산을 해보니까 계산이 아주 잘 됐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조금 번거로운 점이 있었어요. 뭐냐면 이 최초의 합계를 구할 때 각각의 값들을 다 일일이 하나하나씩 클릭해서 집어넣다 보니 수식이 불필요하게 길어질 뿐 아니라 내가 클릭하는 횟수들도 상당히 많아지죠. 그래서 이렇게 수식을 조금 더 간결하게 쓰고 싶을 때, 그리고 수식을 좀 더 간단하게 만들고 싶을 때 이제 우리가 함수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함수는 계산을 하고자 하는 어떤 그 수식, 계산식의 명령어인 거고요. 그 명령어를 입력을 해서 각각의 인수 값들을 옵션에 맞게끔 넣으면 자동으로 계산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배울 함수가 이 수학삼각 함수 영역에 있는 sum이라고 하는 함수인데요. 자, sum은 합계를 구하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지금 합계를 함수를 통해서 한번 다시 계산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함수식을 쓰실 때에도 역시 앞쪽에 등호를 반드시 넣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함수의 이름을 쓸 겁니다. 함수의 이름은 대소문자 구분하지 않지만 철자를 정확하게 입력해 주셔야 하겠고 함수 입력 뒤에는
괄호를 열고 닫는 꾸러미가 세트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괄호의 안쪽에 어떤 값들을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계산을 할 건지 주어진 공식에 맞춰서 넣어주시면 돼요. 과거에는 이 함수를 입력했을 때 이런 툴팁이라고 하는 어떤 값들을 어떤 순으로 넣어야 되냐라는 이 도움말 표시가 보여지지 않았어서 함수를 정말 다 달달달달 외웠어야 하는 시절이 있었는데 현재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이 툴팁에 있는 요 텍스트들을 보고 이런 값을 넣는 거구나라고 이해를 하셔도 쉽게 함수식을 작성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한번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등호를 넣고 sum 넣어볼게요. 자, 지금 현재 우리 엑셀에서는 함수의 이름을 이렇게 일부 입력하게 되면 그 같은 글자가 들어가는 함수 목록이 리스트로 나타나게 되고요. 그때 원하는 함수를 마우스로 더블 클릭하시거나 혹은 키보드에서 화살표 키를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원하는 위치에 포커스를 맞출 수 있습니다. 자, 만약에 키보드를 이용해서 작성을 하신다고 하면 포커스를 맞춘 뒤에 키보드에 있는 탭 키, 자, 탭 키를 눌러서 수식을 자동 입력하실 수 있어요. 자, 그랬더니 이렇게 괄호가 나타나게 되죠. 자, 이 괄호 안에는 넘버 1, 넘버 2와 같은 숫자를 넣어달라고 쓰여져 있어요. 자, 숫자들이 들어있어야 합계를 계산할 수 있다는 의미인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각각의 값들을 이렇게 쉼표로 구분을 해서 넣어주셔도 되지만 지금은 값들이 연속적인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마우스로 드래그를 해서 한 번에 지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C5에서 C9번까지를 마우스로 드래그 해봤어요. 자, 이 셀과 셀 사이에 참조 이 기호가 자, 콜론으로 표시가 되죠. 범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C5에서 C9까지 모두 더하겠다. 자, 그러면 이제 값들이 모두 들어갔다면 마지막에 닫는 괄호 표시해 주시고 엔터를 눌러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최초에 썼었던 수식보다 훨씬 더 간결하고 입력 방법도 편리하죠. 함수를 사용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오른쪽으로 채우기는 동일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 따라서 상대 참조되어 있는 범위가 함께 움직이면서 계산 결과를 올바르게 나타내 준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럼 이번에는 1분기 합계 한 번 더 계산해 볼게요. 자, sum이라고 입력을 하고 괄호가 열리면 계산하고자 하는 영역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괄호를 닫고 엔터. 자, 이번에는 채우기를 아래로 해볼 거예요. 채우기 핸들을 아래쪽으로 끌어봅니다. 자, 이렇게 모든 합계값들이 각각 잘 구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네요. 자, 어때요? 함수라고 해서 크게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배운 이 내용이 앞으로도 계속 적용이 되는 거고요. 다만 함수의 종류에 따라서 옵션이 조금 더 추가가 되는 경우들이 있으니 그런 것들만 잘 구분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번에는요. 다시 한번 합계를 구해볼 건데 추가 합계라는 것을 구해보도록 합시다. 자, 추가 합계는 1분기 합계의 값과 추가 판매의 값을 더해준 결과를 얻어내 볼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도 우리가 sum이라는 함수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1분기 합계값을 선택했고요. 자, 지금 그 후에 더해질 인수가 연속 범위에 있지 않죠.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쉼표로 구분을 한 뒤 떨어져 있는 다른 위치의 셀 값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자, 두 개의 값을 sum 더하겠다라는 수식이 완성됐어요. 자, 엔터를 쳐주시고. 자, 계산이 잘 이루어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아래로 채워보겠죠. 자, 채운 결과를 한번 확인해보죠. 어떤가요? 계산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네요. 자,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자, 마지막에 있는 셀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자, 이렇게 한번 볼까요? 지금 보시면 자, 파란색 1분기 합계값 더하기 빨간색 추가 판매 값이에요. 그죠? 자, 우리가 지금 셀 주소를 상대 참조 방식으로 지정했기 때문에 채우기 핸들을 아래쪽으로 끌어당긴 만큼 동일하게 이동을 했습니다. 하지만 추가 판매의 값 같은 경우에는 이동을 해서는 안 되는 값이었죠. 즉, 같은 자리 위치에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참조돼야 하는 고정
고정된 값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참조의 방식이 바로 절대 참조가 되겠습니다. 자, 절대 참조의 기호는 이렇게 달러로 표시를 하는데요. 자, 열의 이름 앞에 달러, 행 번호 앞에 달러가 들어갑니다. 자, 이것은 열과 행을 모두 고정시켰다라는 의미예요. 자, 그럼 다시 한번 보죠. 첫 번째 수식에 가서 우리 추가 판매 값인 H5번 셀을 키보드에서 F4번 키를 눌러서 참조를 바꿔볼 거예요. 자, F4를 눌러봅니다. 이렇게. 자, 열과 행 이름 앞에 절대 기호인 달러가 붙었죠. 자, 엔터를 쳐볼게요. 자, 위치값이 변화 없었던 거 값 그대로 잘 표시되고 있고요. 채우기 핸들을 다시 한번 끌어보죠. 자, 값이 좀 바뀌었어요. 정상적인 결과가 나옵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상대 참조를 사용했던 1분기 합계의 값은 위치가 이동하지만 절대 참조를 사용한 추가 판매의 값은 아무리 채우기 핸들로 위치를 바꾸어도 고정되어 있는 위치를 사용한다. 절대 움직이지 않는다. 자,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식을 작성을 하다 보면은요, 이렇게 상대 참조와 절대 참조를 잘 혼용해서 쓰실 수 있어야 하는데, 이게 함수에 따라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함수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상황에 따라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 따라 결정이 되느냐, 우리 지금 수식에서 보면은요, 여러 개가 참조되는 경우에요. 지금 1분기 합계에는 여러 개가 있습니다. N개가 있고요. 자, 추가 판매 같은 경우에는 단독 고유한 값 하나예요. 이런 식으로 수식 내에서 n 대 1의 경우로 참조가 되어야 할 때 이 1의 값은 반드시 절대 참조를 사용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이 n개의 값들이 모두 하나의 값을 향해서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절대 참조를 사용해야 되는 어떤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판단을 하셔야 될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이 참조 방식에서 행고정 혼합참조나 열고정 혼합참조는 사실 그렇게 많이 이용하는 케이스들은 아닌데, 이 열고정 혼합참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미 한번 만나본 적이 있어요. 조건부 서식을 작성할 때, 자, 행 단위로 서식을 지정하고자 한다면 그때 참조되어 있는 값에 이렇게 열고정 혼합참조 방식을 이용을 해야 된다라는 걸 이미 겪어봤어요. 그래야지만 어떤 기준이 되는 열값 하나만을 기준으로 두고 나머지는 간섭하지 않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수식에 사용되는 이 참조의 방식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겠지만 단순히 생각하면 지금 우리가 본 것처럼 어떤 하나의 기준값, 절대 변경되어서는 안 되는 고유값을 수식 내에 사용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절대 참조를 쓰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 참조 방식을 변경하는 것은 키보드의 F4번 키를 눌러서 할 수 있다라는 점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 참조 방식을 이용해서 누적 합계를 한번 구해 보도록 할게요. 자, 누적 합계 뭐냐면, 자, 지금 TV 제품에 1, 2, 3월 값이 있어요. 1월 달의 합계, 누적 합계는 100이겠죠. 자, 2월에는 1월과 2월의 값을 모두 더한 300이 되겠죠. 자, 값이 누적되는 거예요. 그쵸? 월별로 계속 쌓여지는 합계. 3월에는 100과 200과 120을 모두 더한 값. 자, 이게 표시가 되는 게 바로 누적 합계입니다. 자, 이 누적 합계를 구할 때 우리가 참조 방식을 꼭 변경을 해야 하는데요. 한번 볼게요. 자, sum 함수를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합계를 구한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일단 첫 번째 월의 누적 값은 그냥 그 값 하나예요. 그럼 여기에서 이렇게 괄호를 사실은 닫아야 하는데, 우리가 채우기 핸들을 끌어서 나머지들을 자동 계산해 주려고 한다라고 봤을 때에 이렇게 값이 하나만 있으면 결국에는 각각의 값들만 나오는 거거든요. 누적이 되지 않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에 어떤 걸 쓸 거냐? 자, 이렇게 셀을 참조한 다음에요. 키보드에서 직접 콜론을 넣어주시는 겁니다. 자,
볼게요. 셀을 선택하고 콜론을 넣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자동으로 똑같은 범위의 셀 위치가 참조가 될 거예요. 그럼 그 상태에서 괄호를 닫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죠? C14에서 C14까지, 자, 범위잖아요. C14에서부터 C14까지. 그러니 내 현재 위치에서부터 현재 위치까지라는 나 혼자, 지금 현재 위치의 셀값만을 합계를 구하는 수식이 되는 겁니다. 이때 두 개의 참조 그 셀 위치 중 아무 곳이나 상관없어요. 앞에도 상관없고 뒤에도 상관없고 둘 중에 하나에다가만 F4번 키를 눌러서 절대 참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상대 참조기 때문에 채우기 핸들을 끌으면 위치가 계속 바뀔 거고요. 여기는 고정되어 있으니까 지금 첫 번째 셀 위치 C14번에 머물러 있겠죠. 그러니 채우기를 하게 되면 이 범위가 점점 확장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계산을 해보죠. 채우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누적값이 자동으로 잘 계산이 됐어요. 자, 보시면 이렇게. 자, 우리가 채우기를 하는 동안 엑셀이 자동으로 열 고정과 그 다음에 행 고정 혼합 참조를 변경해 주었지만 우리가 이 범위의 값, 박스 값만 보게 되면 앞에서 우리가 하나의 셀을 참조했지만 이 이동하는 동안 점점 이 박스가 커지고 있다. 점점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누적값을 구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열고정 또 행고정 혼합참조 사용한 것은 엑셀이 자동으로 변경을 해준 것이니 큰 의미를 두지 않으셔도 되고 최초의 수식을 썼을 때 하나는 상대, 하나는 절대 참조를 했다. 자, 요렇게만 알고 계시면 아주 쉬워요.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은 점차적으로 누적되는 값이 합계를 구하는 범위가 확장되는 그러한 계산을 할 수 있다.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참조 방식에 대해서까지 이해를 하신다면 사실 함수식의 50%는 다 배우신 거라고 봐도 무방해요. 이제 나머지는 어떤 함수 종류가 있으며 그 함수들은 어떤 공식을 사용하느냐, 자, 이것만 기억을 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수학삼각 함수에서 자주 쓰여지는 반올림, 올림, 내림 함수 간단하게 더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어떤 값들을 지정된 자리에서 반올림을 하거나 올림, 내림 등을 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어요. 자, 그럴 때 사용하는 함수입니다. 라운드, 라운드 업, 라운드 다운이 기본 형태가 되는 거고요. 이 함수의 이름만 다를 뿐 사용하는 공식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이용을 하냐면요. 자, 함수 이름을 일단 넣을 거예요. 라운드, 반올림합니다예요. 어떤 값이 필요하겠네요. 자, 넘버, 값이 필요하다. 자, 왼쪽에 자료값이 주어져 있습니다. 자료값을 넣고요. 혹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중첩되는 수식을 배우신다면 이 위치에 다른 수식, 예를 들어 뭐 에버리지라든지 썸이라든지 다양한 계산식이 이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중첩된 수식이 없으니까 값을 넣어줄게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쉼표로 구분을 했습니다. 넘 디지트를 넣어달래요. 자, 이거는 자릿수입니다. 어떤 자리에서 반올림을 할 것이냐. 자, 자릿수 옵션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히 드리면 우리가 이 반올림이나 올림 내림을 할 때 자, 0이라고 하는 값을 기준으로 해서 자, 소수점 자리를 처리하는 것과 그 다음 정수 부분을 처리하는 것 두 가지로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써져 있는 이 숫자들이 바로 이 넘 디지트에 들어가야 되는 자릿수 번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다가 우리가 자릿수를 1이라고 넣게 되면 소수 첫째 자리까지 반올림 되는 거예요. 2를 넣게 되면 소수 둘째 자리까지 반올림 되는 겁니다. 올림이나 내림도 마찬가지고요. 자, 대신 정수 부분 같은 경우에는 자, 마이너스가 붙어요. 자, 마이너스를 붙여서 마이너스 1 하게 되면 자, 1의 자리에서 반올림을 시켜서 10의 자리까지 표시를 하는 자, 마이너스 2 하게 되면 10의 자리에서 올림해서 100의 자리까지 표시하는 자, 이러한 순서의 그 번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번호를 잘 이해하셔서 자릿수에 맞게끔 지정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 여기에다가 1을 넣어 봅시다. 괄호를 닫고 엔터를 치면 자, 어때요? 소수 첫째 자리까지만 표시가 되고 나머지 0000 됐죠? 자, 소수 첫째 자리까지, 즉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시켜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자, 나머지 채우기를 해서 자, 결과 얻을 수 있고요. 라운드 업도 마찬가지예요. 함수 종류만 바뀌는 겁니다. 올림을 할 거예요. 자, 자료 넣어주시고 자, 이번에는 소수 둘째 자리 2라고 하는 옵션을 넣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수 둘째 자리까지 값이 보여지고 나머지 000 처리가 되죠.
자, 이런 식으로 자릿수에 맞춰서 표시를 할 수가 있어요. 자, 내림도 마찬가지입니다. 라운드 다운이라고 함수를 입력하는 것 말고는 차이가 없어요. 자, 소수 셋째 자리까지니까 3이라는 옵션 넣어주시고 괄호 닫습니다. 나머지 채워주시면 되죠. 자, 정수 부분 마찬가지입니다. 라운드 넣어주시고 자, 자료값 넣었어요. 자, 1의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10의 자리 나타낼 거예요. 자, 마이너스를 붙인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면 되죠. 마이너스 1입니다. 자, 마이너스 1 입력하고 엔터를 쳐주게 되면 이렇게 1의 자리에서 반올림이 됐고 따라서 10의 자리까지 값이 보여지는 결과물을 알 수 있죠. 라운드 업, 다운 다 마찬가지예요. 한 번씩만 더 입력을 해볼게요. 올림을 합니다. 자, 값이 들어가고 10의 자리에서예요. 그럼 일십, 백천 자릿수 순번대로 넣어주시는 거죠. 자, 마이너스 2 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괄호 닫고 나머지 채워줍니다. 자, 라운드 다운 한 번 더 마찬가지예요. 라운드 다운 해주시고 값을 넣은 후에 자, 100의 자리니까요. 일십, 백, 자, 마이너스 3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100의 자리에서 자릿수 처리해서 1000의 자리까지 보여지는 결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라운드 계열의 함수와 이제 유사한 게 바로 트렁크와 int라고 하는 함수가 있는데요. 자, trunc, 자, 이 함수 같은 경우에는 버림이라는 함수예요. 그럼 사실상 라운드 다운과 같은 함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라운드 다운은 내림이고 트렁크는 버림이니까 사실 자릿수를 동일하게 지정한다면 같은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trunc라고 입력하고 값을 선택하고 자, 똑같은 옵션 3을 지정하게 되면 같은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int라고 하는 함수는요, 정수로 나타내는 함수예요. 여기 설명을 보니까 소수점 아래를 무조건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운 정수로 표시를 한다. 자,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있는 자료값을 넣은 후에 자, 옵션 없어요. 무조건이기 때문에 옵션 없이 괄호를 닫으면 자, 소수점이 무조건 다 버려지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소수점이 없는 정수의 값만 나타내게 된다. 그래서 int는 소수점을 모두 버리는 함수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참고적으로요. 이 트렁크라고 하는 함수 같은 경우에는 라운드 다운처럼 쓸 수도 있지만 int처럼 쓰기도 해요. 그래서 자, 여기에서 우리가 옵션을 지정하지 않고 괄호를 그냥 닫을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라운드업, 라운드 다운은 이 괄호를 옵션 없이 닫을 수 없어요. 그럼 에러가 나거든요. 근데 트렁크는 그냥 닫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int처럼 무조건 정수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라운드 계열의 함수들을 이용해서 정수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여기에서는 이 자릿수 지정을 안 하면 오류가 난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자, 쉼표를 하고, 자, 이 정수와 실수, 소수 부분 사이에 있는 요 0이라는 옵션. 자, 0번을 넣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라운드업, 라운드 다운의 각각의 반올림, 올림, 내림의 기법을 이용을 해서 정수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릿수를 변환하는 수학삼각 함수가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자, 이번 시간 수식의 기초와 그리고 가장 첫 번째로 만났던 간단한 함수들까지 마무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번 시간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다음 시간에 좀 더 다양한 함수들로 또 한번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